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미디어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공부와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책 읽기를 즐겨 하시는 부모님은 집에 TV를 두지 않고 책장에 책을 빼곡히 채워두셨고, 그러다 보니 저도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책 읽기를 즐겨 했네요. 그럼 부모님 덕분에 저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자람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고, 늘 밝고 건전한 생각을 하는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 서울대에 들어간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개천용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사람이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책은커녕 문제집 한 권 살 형편도 안 되었지만 혼자 악착같이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불굴의 노력파였어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의대 다니는 학생들은 좀 사는 집 아이들이었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지원을 해주고 성적이 오르다 보니 남편처럼 혼자 공부해서 의대에 합격한 케이스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아들을 둔 시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참 대단하기도 했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일찍이 과부가 되시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려 온갖 고생을 다하신 분이셨어요. 가난한 친정에서 지원받지 못해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고, 그러다 가난한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도 결혼생활 얼마 하지 못하고 남편을 떠나보내시며 참 기구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어머니는 건물 청소를 다니시고 파출부 일을 하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당신이 굶더라도 아들한테는 뭐 하나라도 해주려 노력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노력을 알던 남편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잘 키운 아들이 서울대 나온 의사가 되었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에게는 같은 학교 나온 저 같은 며느리는 영 성에 차지 않으셨나 봅니다. 저는 남편이 본과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딸 때까지 연애를 했고, 자신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려달라는 남편을 믿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갑인 저희 나이가 어느덧 30이 훌쩍 넘어버렸더라고요. 딸 가진 저희 부모님은 내심 결혼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이 남편은 의사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10년 만에 결혼을 하려 하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같은 의사 며느리나 법조계 쪽의 사자 며느리를 얻고 싶으셨는데, 저는 서울대라고 해봐야 국문과 나와서 책이나 찍는 글쟁이 나부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해봐야 밥이나 벌어 먹겠냐며 저를 남편 옆에 설 수 없는 여자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도 집안 형편은 저희 쪽이 나았지만 어디 재벌집 딸이라도 바라셨던 건지 그마저도 어머니 성에 차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무리한 요구를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원래 의사 사위 드리면 열쇠 3개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예? 열쇠 3개라뇨. 어떤 열쇠를 말씀하시는지. 아유, 알만하신 분이 모르시는 척을 하시네요. 열쇠 3개가 뭐겠어요? 집키, 차키, 병원키 말이에요. 다른 데는 의사 사위 데려가겠다고 그 정도는 해온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저희는 그런 생각도 안 했지만 그 정도 여력도 없어서요. 예, 저도 사람 봐가면서 말하는 거죠. 그 집이 뭐 재벌집도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네요. 그래도 두 분이 교장교감 선생님까지 하셨으니 열쇠 하나 정도 여유는 되시겠죠? 딸 시집 보내면서 집 한 채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사돈 말씀은 저희가 집을 해와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에휴, 다른 집은 3개씩도 한다니까 그래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소박한 편이죠.
저희 아들이 사치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 정도만 해주셔도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결혼은 서로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이러시는 건 좀... 아니, 그럼 의사 사위 데려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지금 당장 선자리에 나가도 여기저기서 결혼제의 오는 애라고요. 이런 사이가 어디 흔한 줄 아시나? 그 정도도 못한다고 하시는 건 도둑놈 심보죠. 아니 그럼 저희 딸은 어디 가서 빠지는 줄 아세요? 같은 자식 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견례 자리에서 열쇠 이야기를 꺼내시는 시어머니의 발언에 저희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부터 남편을 만나며 연애를 오래 해온 탓에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익히 알고 계셨거든요. 남편 집안 사정도 얼추 아시고 그래서 학생 때는 용돈도 챙겨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랬던 예비사위 집안에서 저런 요구를 듣게 되실 줄은 모르셨던 거죠. 저 역시 평생 검소하게 사셨다는 어머니가 그런 욕심이 있으신 줄은 몰랐네요. 아니면 어머니 눈에 제가 차지 않아서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잘 얘기해서 저희 집에서 도움 좀 받고 서로 모은 돈으로 해결하기로 결론이 났는데 그런 저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건지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서 예물예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집은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더니 내가 넘어가마. 그럼 예물예단은 제대로 해야겠지?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현금 예단만 하면 된다. 현금이요, 어머니? 그럼 다른 건 하지 말고 현금으로만 준비하면 될까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5억. 현금으로 5억 마련해와라. 예? 5억이라뇨. 지금 제대로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집 못 해오면 그 정도는 해와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니? 우리 아들이 앞으로 너한테 벌어다 줄 돈이 얼만데 설마 그 정도로 아깝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아까운 게 아니라 과한 요구이신 거죠. 저희 집에서 도와주셔서 집 하는 건데 현금 예단까지 하라뇨. 그것도 5억이라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내가 뭘 너무해. 너무한 건 니들이지. 그럼 내가 우리 잘난 아들 순순히 뺏길 줄 알았어? 어머니는 의사 아들로 장사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자꾸만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셨고 그 문제로 저는 남편과 파혼까지 갈 뻔했어요. 무려 10년을 만났는데도 결혼 문제로 헤어질 뻔했던 거죠.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무지막지한 억지에 저희 부모님께서 완전히 질려버리셨던 겁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도 어디 가서 모자란 딸이 아닌데 자꾸만 의사 사위에게 밀려 후려쳐지는 게 속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러시는 걸 보니 결혼해서도 제가 고생하겠다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파혼 얘기까지 꺼내셨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겨우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 말리겠다고 설득하고 앞으로 저한테 무조건 잘하겠다고 무릎까지 꿇었거든요. 자식 같은 예비사위가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하니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약해지셨던 거죠. 그 후 다행히도 남편의 설득이 먹혔는지 시어머니도 더 이상 무리한 요구가 없으셨고 저희 부모님도 한 수 접어 겨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후로도 저는 아들 욕심 가한 시어머니 때문에 온갖 구박과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어요. 너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일 다니는 거야? 듣지 않니 요즘 네가 더 바쁘다고 설치고 다닌다는데 너 행여나 우리 아들 굶기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알아? 어머니, 남편도 30이 훌쩍 넘었는데 누가 차려줘야만 밥 먹나요? 저희 서로 도와가면서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지금 내 앞에서 말 대답을 하고 있어?
심이가 하려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너 내 앞에서도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 보니까 네 남편도 무서운 줄 모르겠구나. 너 설마 나 없을 때 우리 아들 키 죽이고 구박하는 거 아니니? 남편 어려운 줄 알고 하늘처럼 알아야지. 남편이 제 아들도 아니고 제가 남편 기죽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저희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요. 제가 여유 있을 때는 제가 하고 남편이 여유 있을 때는 남편이 하고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말씀하시면 저 섭섭해요, 어머니. 그리고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면 요즘 땅값 생각하면 제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온갖 막말과 억지로 저를 괴롭히려 하셔도 저는 꿋꿋이 할 말 해가며 어머니를 이해해보려 했어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옛날 분이시라 그러신 거지 마음까진 아프신 분은 아닐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어머니는 자꾸만 저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볼 때마다 온갖 못된 말과 행동을 하시는 건 당연하고 일하는 저를 무시하시면서 당신 아들 보호자 노릇을 하라고 성화를 부리셨어요. 남편만 일하는 줄 아시는지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전화를 해서는 당신 아들 걱정만 하고는 하셨었죠. 내일 민성이 야간 진료하는 날 아니냐. 늦게 출근하면 혼자 점심 챙겨 먹어야 할 텐데 애 끼니 거르지 않게 네가 잘 좀 챙겨라. 아니 차라리 네가 중간에 집에 가서 밥 먹는 것 좀 봐주던가. 어머니, 40 다 되어가는 어른이 자기 끼니 하나 못 챙길까요? 어머니 아들 누구보다 똑똑하고 야무지다면서요. 남편도 그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일하느라 바빠요, 어머니. 또 말대답이야? 네가 일을 하면 뭘 얼마나 한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남자들 만나고 돌아다니기 바쁜 거 아니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 익숙해질 법도 했고 저도 매번 유연하게 넘어가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남편 몰래 울기도 하고 나가서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는데 눈치 빠른 남편은 그때마다 눈치채고 저를 달래주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대신 미안하다며 저보다 더 힘들어하곤 했어요. 남편이 중간 노릇을 못하는 게 아니었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워낙 고집스럽고 남의 말 듣지 않으시는 시어머니를 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 말로는 원래는 안 그러셨다는데 왜 점점 심해지시는지 알 길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남편의 병원은 원장들끼리 일주일에 2번씩 번갈아 가며 심야 진료를 하곤 했는데 그날은 저희 남편 순번이었죠. 평소 남편이 심야 진료를 하는 날이면 저랑 출퇴근 시간이 겹치다 보니 서로 얼굴도 못 보고 헤어지는데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 얼굴 한번 못 보고 자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이 늦게 들어오더라도 얼굴 보고 자거나 남편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인사를 하곤 했었어요. 제가 워낙 잠기가 밝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유난히 피곤했었던 건지 남편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잠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던 게 저도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 일 때문에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그즘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간섭이 더 심해지셔서 제가 너무 시달린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부담되었던 저는 그날은 남편도 없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고 바로 누워버렸죠. 저녁도 거르고 잠에 들었던 저는 남편이 옆에 눕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가 얼마나 피곤했을까 싶었는지 저를 깨울까 싶어 침대 끄트머리에 누워 있었다는데 남편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방해에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늦은 새벽에 대체 누가 카톡을 그렇게 보내는지 카톡 하는 카톡 알람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댔거든요. 그 바람에 저는 잠에서 깨버렸고
막 잠들었던 남편도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깨워서 미안하다며 서둘러 핸드폰 알람을 끄려고 했는데 얼핏 본 카톡 화면의 발신자는 다름 아닌 어머니였어요. 남편과 저는 그 발신인을 확인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도 저를 들들 볶으셨으면서 어머니께서 잠도 안 주무시고 늦은 새벽에 아들에게 카톡을 왜 하시는지, 이번에는 또 무슨 일 때문인지 덜컥 심장이 내려앉은 기분이었죠. 미안해. 당신 잘 자고 있었는데 괜히 나 때문에 깼지? 아니, 이 새벽에 대체 누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거야? 하여간에 사람들이 낮밤도 없는 건지 정말 개념 없네. 병원에서 연락 온 건 아니지? 하긴 병원이었으면 전화를 하지 카톡을 하지는 않겠지. 대체 누구야? 아니, 어머니였네? 어머니? 어머니가 이 시간에 왜? 어머니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 건가? 보통의 자식이었다면 그 새벽에 어머니에게 카톡을 받고 걱정부터 하기 마련일 겁니다. 저희도 원래라면 어머니 걱정이 먼저 들었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워낙 당한 일이 많아서 그런지 그 카톡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것은 제가 찍혀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대체 언제 제 뒤를 쫓아다니며 그런 사진을 찍으신 건지, 하루 종일 제 뒤를 쫓아다니며 참 많은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우연히 남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추려서 남편에게 보내신 거였어요. 민성아, 이것 좀 봐라. 네 처가 네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줄 아니? 얘가 이런 애란다. 네 처 믿지 마라. 바람 피고 있다니까. 당장이라도 그 애랑 헤어질 생각해. 어머니는 제가 카페에서 식당에서 웬 남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들을 남편에게 보내시고는 제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진 속 어디에서도 제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증거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거야 당연했죠. 저는 바람을 핀 적도 없었고 바람을 필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사진에 같이 찍힌 남자들도 다 저희 직원들이나 일 때문에 만난 사이였거든요. 그 중에는 남편이 잘 아는 얼굴들도 몇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그 사진들과 시어머니의 억지 주장을 믿지 않았죠. 제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건 누구보다 제 남편이 잘 알고 있었고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말도 안 되는 사진을 보고는 한숨을 길게 쉬고는 제게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미안해서 그런지 베개에 고개를 묻어버렸습니다. 지친다는 듯 고개를 처박는 남편이 걱정되어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몸을 부르르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남편이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저는 남편이 슬퍼하며 우는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울어? 미안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당신같이 결백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하다니.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여보, 그렇다고 왜 울어?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내 잘못이나 마찬가지지. 나 같은 놈 만난 것 아니었으면 애초에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할 일도 없었을 거고 이런 취급 겪을 일 없잖아. 당신 지금 기분 많이 상했을 거 아니야. 물론 내가 바람을 폈다는 이런 말 듣는 게 기분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아. 당신은 지금도 날 바로 믿어줬잖아. 그거면 됐지 뭐. 그래도 어머니가 당신 뒷조사까지 했으니 당신도 놀랐을 거 아니야. 정말 내가 당신 볼 낯이 없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당신이 바람을 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결혼까지 시켰으면 이제 한 식구로 인정해 주시는 게 맞는 일이지 않나 싶어서 말이에요. 자식이 이혼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도 잘 지내는 게 어머니한테도 더 나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어떻게든 헤어지기를 바라시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여러 번 참아왔지만 어머니가 제 뒤를 쫓아다니며 이런 짓까지 하시는 걸 보니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참고 참던 저의 인내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듯했죠. 남편은 그런 제 눈치만 보고 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말만 해주었지만 서로의 잘못이 없다고 한들 시어머니께서 자꾸 저렇게 분란을 만드신다면 앞으로 이런 불안하고 위태로운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당연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한 건지 숨죽여 울던 남편은 결국 목 놓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서러운 남편의 울음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나 사실 너무 힘들어. 당신이나 나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해? 서로 좋자고 한 결혼이고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동안 당신이나 장인 장모님 힘들게 한 걸 생각하면 내가 더 이상은 참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이제는 나도 어머니랑 관계를 결단을 내야겠어. 그래서 뭘 어쩌려고? 어머니랑 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정말 그 방법밖에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그렇다고 내가 죄 없는 당신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 여보, 그래도 당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잘 아는데. 나도 알아. 나도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생각 품으면 안 된다는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이제는 너무 힘들다. 우선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보려고 해. 내 진심을 어머니한테 전하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려보고도 안 되면 그땐 정말 나도 모르겠네. 설마 당신 사실대로 어머니에게 다 말하려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충격받으시면 어쩌려고 그래. 이제는 어머니도 진실을 아셔야 하지 않겠어? 아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진작 툭 터놓고 말했어야 하는데 어쩌면 내가 너무 용기가 없어서 못한 말인가 싶어. 이젠 모두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 시어머니의 갖은 핍박에 못 견뎌 하는 저를 두고 보지 못하겠다던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터놓고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결국 시어머니가 바뀌지 않으신다면 어머니와 천륜을 끊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와 절연하겠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어머니를 아끼던 남편이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건 그만큼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렸나 봅니다. 그렇게 결심을 내린 남편은 다음날 오전이 되자마자 곧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카톡을 받은 저희나 보내신 어머니나 모두 잠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혼자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맞아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같이 따라갈까 싶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보고 화만 내실까 싶어서 저는 집에 남아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와 따로 할 이야기도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아들을 반기시던 어머니는 남편을 붙들고 또다시 이혼을 강요하셨답니다. 그래 민성아, 잘 왔다 잘 왔어. 네가 아침부터 이렇게 달려온 걸 보면 역시 내가 보낸 사진 때문인 거지? 그래, 다 보니까 어떻디? 충격 많이 받았니? 어머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직접 그 사람 뒤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직접 찍었지. 증거라도 있어야 네가 내 말을 믿어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거 뒷공문이 쫓아다닌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니. 아니 걔는 일한다는 애가 일은 안 하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니? 점심에는 젊은 놈이랑 밥 처먹고 오후에는 늙은 놈이랑 커피 마시고 또 저녁에는 반반한 놈 만나서 둘이 어디로 들어가더라?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던지. 하여간에 걔가 그런 애예요. 이래서 내가 너한테 네 처 조심하라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순진한 아들은 어미 말을 듣지도 않고 네가 그 풀려시 같은 것한테 단단히 속고 있었던 거야. 어제도 너 심야진료한다고 집에 새벽이나 되어서 들어갔을 텐데 그때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아니? 어머니는 진심으로 그 사람이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얘가 지금까지 내가 아는 소리를 뭐로 들은 거야. 엄마가 증거들을 다 찍었다니까. 남자들 바꿔가며 만나는 걸, 응? 내가 두 눈으로 봤다는데 그런데도 너는 내 말을 안 믿니? 남자를 만나면 다 바람 피우는 겁니까?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밖에서 남자 만나는 게 잘못이냐고요. 일하다 보면 상대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음해하세요? 어머니가 바람 증거라고 보내신 사진들에 나온 남자들 중에 여럿은 제가 아는 얼굴이에요. 몇 년째 같이 일하는 직원도 있고 저랑 같이 봤던 손님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바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성이 너는 왜 그렇게 순진하니? 원래 바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생판 모르는 남이랑 바람 나는 게 쉽겠니? 알던 사이에 바람 나는 게 쉽겠니? 그 기집애 평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뻔하지. 화장 곱게 해가지고 밖에서 남자 꼬시려는 거 아니겠냐? 애초에 공부만 하던 너도 그렇게 꼬셨던 거 아니야? 응?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연주만큼 착하고 순진한 여자가 어디 있다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세요. 연주가 바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밖에서 남자 만났다고 다 바람이면 하루 종일 여자 간호사들이랑 일하는 저는 100번도 더 바람났겠네요. 어머니는 제가 밖에서 직원들과 밥 먹고 길 가다가 아는 여환자 만나서 인사 나눠도 바람이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런 소리를 왜 하니? 바람을 피운 건 연주 걔인데 네가 왜 오해를 받아? 네가 그럴 애 아니라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리고 너랑 걔랑 같니? 너는 사람 살리는 일 하는 건데 여자들이랑 좀 붙어있고 그래도 괜찮지? 왜 매번 저는 청렴 결백하고 연주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가 아는 연주도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니, 사실 연주가 이 상황에 진짜로 바람을 피운다 그래도 할 말 없죠. 만약 연주가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그건 연주 잘못이 아니라 제 탓일 거예요. 제가 그 사람 억지로 붙잡아서 기어이 결혼한 탓에 그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데 그 사람이 다른 생각 안 하는 게 대단한 거죠. 만약 제가 연주였잖아요? 저는 저 같은 놈이랑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네가 어디가 어때서? 찬란 의사 남편 데려다 살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살아야지. 네가 걔에 비해 빠지는 게 뭐가 있다고?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대체 왜 그렇게 며느리를 미워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정말로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혼하고 평생 혼자 사는 걸 보는 게 바라시는 거냐고요? 네가 왜 혼자 살아? 이혼하고 다른 좋은 여자랑 살아야지.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네가 뭐가 걱정이야? 연주만한 여자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혼해서 재혼해도 그런 사람 못 만나요. 아니, 저 만약 연주랑 이혼하면 재혼 절대 안 할 거예요. 제가 뭐하러 재혼해서 이런 꼴을 또 보겠어요? 어머니가 나아지실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때문에 연주랑 이혼을 해야겠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만 어머니 속이 편하시겠어요? 아들 인생 이렇게 망쳐야 후련하시겠냐고요? 대체 왜 그러세요? 왜? 저 연주랑 이혼하기 싫어요, 정말. 근데 연주랑 이혼 안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왜 제가 어머니를 포기하게 만드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포기를 한다니? 너 지금 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야? 그 여우 같은 것이랑 살겠다고? 엄마를 안 보겠다고? 예,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태 버텼잖아요. 처가댁에서 안 좋은 소리 듣고 파혼할 뻔하고 헤어질 뻔한 위기 다 넘어가면서도 저 어머니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끝끝내 벼랑으로 내모시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말이죠. 어머니가 저 낳아주셨으면 저 진작에 어머니와 연 끊었을 거예요. 아무리 친무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저러나 싶어서 연 끊었을 거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낳지도 않고서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도 나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래서 어머니를 놓을 수 없었던 거라고요.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민성이 너를 안 낳았다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서 뭘 들어서 이러는 거야? 네가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몰라도 그거 다 아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네 엄마인데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누가 널 낳아? 그만하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저 다 알고 있었어요. 진작 다 알고 있었다고요. 민성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밝히겠다는 진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생모가 아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남편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친자식 그 이상으로 키워내신 시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으셨겠지만 사실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남편의 혈액형은 AB형인데 어머니는 O형이셨거든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시골 출신 어머니께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셨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깨우치는 게 많았던 아들은 그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의 먼 친척을 찾아가서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그분이 남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하셨어요. 사실 남편의 친모는 따로 있었고 어딘가에 살아도 있었지만 갓난쟁이인 남편을 낳고 집을 나가버려 그 뒤로 소식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동네 소문으로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느니 원래 다른 기둥서방이 있었다느니 별별 소문이 있었지만 실상은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친모였다는 그 여자가 자기 자식을 낳자마자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사실뿐이었죠. 그 후 아버님께서는 어린 아들을 키워줄 세부인이 필요하셨고 그렇게 중매로 지금의 시어머니를 들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갓난쟁이 의붓아들을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우셨답니다.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는지 그 집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머니가 남편의 친모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10살 무렵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을 홀로 떠맡게 되셨던 거죠. 사람들은 기구한 팔자가 된 시어머니를 동정했고 여자 혼자 어찌 아들을 키우겠냐며 남편을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셨답니다. 그때 워낙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 다들 이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었더라면 모르겠지만 시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가신 상황에 사람들은 가난한 형편 때문에 내 자식도 보내는 마당에 낳지도 않은 자식을 업어 키우는 건 미련한 짓이라고 다들 어머니를 설득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자식이라 생각하셨을 때부터 마음을 먹으셨던 건지 그 후로도 남편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남편을 친자식으로 길러내셨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 당신은 굶어도 자식은 먹이고 입히며 끝까지 공부시킬 정도로 말이에요. 결혼 전 남편에게 그런 사연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던 저는 어머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과부가 되어 쪼들리는 형편에 남의 자식 거두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참 대단한 결정을 하셨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이 대단하다 싶어 저도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머니가 숨기고 싶어 하시니 직접 말은 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저도 어머니와 잘 지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길러낸 자식이 너무 귀했던 탓인지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던 거죠. 너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누가 말해줬어? 응? 누가 말해주긴요. 그냥 제가 알았어요.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엄마 혈액형에서는 제 혈액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제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그 시절에는 종종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싶었죠. 근데 나 13살 때 교통사고로 다쳐서 입원했을 때 그때 피 검사한 거 보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구나. 나는 몰랐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어머니는 어머니 단 한 사람뿐이었고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어머니라 생각한 적 없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입원했던 그 사고도 어머니가 저 살리려고 달려들지 않았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대신 뛰어들었다고. 덕분에 저는 다리 하나 부러지는 정도로 좋겠고 어머니는 타박상으로 그치셨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었잖아요. 세상에 누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어머니가 저를 아들로 생각하니까 그러신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었어요. 오히려 늘 죄송했죠. 친자식도 아닌 나를 위해서 늘 희생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요. 차라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 버리고 가버리시지.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하실까 싶어서 그래서 성공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악착같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고생만 한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려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의사 됐죠. 저는 제가 의사 된 게 제 덕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평생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예쁜 손주 안겨드리고
다 같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미안하다. 민성아, 내가 미안해. 엄마는 그냥 우리 민성이 잘 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러셨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참았었어요. 자식 열심히 키우셨으니 그만큼 보상 심리가 있으신가 보다. 워낙 없이 사셔서 뭘 모르셔서 저러시나 보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고 처가에 무리한 요구하실 때도 저는 어머니 감싸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나는 우리 어머니 욕할 수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버티고 왔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또 노력해야 가겠어요? 어떻게 해야 변하실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대체 왜 그러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어머니한테 잘했잖아요. 이만하면 괜찮은 아들 아니었어요? 연주는요? 연주도 좋은 며느리잖아요. 연주 제 사정 다 알고도 만나준 사람이에요. 친모도 모르는 나를 이해해주고 그런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존경하고 있었어요. 남들한테는 쉽지 않은 선택인데 정말 좋은 어머니 뒀다고 저를 위로해주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대체 왜 그런 며느리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그래서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냐고요? 미안하다, 민성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욕심이 과했나 보다. 나는 세상에 너밖에 없었어. 너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가난한 형편의 사람들이 너를 보내라고 했을 때 나도 고민 많이 했었다. 내가 돈 좀 있는 사람이라면 너 하나 걱정 없이 키울 텐데 뭣도 없는 주제에 괜히 남의 자식 키운다고 욕심부려서 애를 망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됐어. 더구나 나는 못 배워서 너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 그래서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면 배는 굶지 않을까 싶었지. 근데 아무리 내 사정이 그래도 젖먹일 때 엄마 잃은 애를 다시 보내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구나. 내가 너를 기르는 동안 이미 내 자식으로 생각해버린 거야. 너한테 뭐가 더 좋은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너를 보내지 않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그래서 너한테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어렵게 키웠는데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 네가 너무 잘 자라준 거야.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너무 똑똑하고 잘났는데 내가 그런 아들 엄마라고 해도 될지 늘 마음이 졸였어. 나는 여전히 볼품없는데 우리 아들은 점점 잘나지니 내가 너를 감당할 그릇이 될까 모르겠더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한테 이렇게 잘난 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 너를 보면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게 보람됐구나 싶고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아들 복은 있구나 싶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내가 욕심을 부린 모양이다. 결혼하고서도 어머니 챙겼잖아요. 제가 달라진 게 없는데 어머니는 왜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 하늘만큼 잘났다고 생각해서.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야. 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며느리가 무식한 나를 무시하고 내 아들을 뺏어갈 것 같았어. 나도 모르겠다. 결혼 2번이나 하고도 남편 없이 사는 신세에 아들마저 뺏길까 싶었던 건지, 아니면 결혼한 자식이 발길 끊을까 걱정했던 건지. 어쩌면 내가 너를 내 배로 낳지 않아서 또 불안했는지도 모르겠다. 친자식이었으면 핏줄로 이어져 있으니 그거라도 믿고 사는 건데 나는 그러지를 못했으니 그게 자꾸 불안해져서 너마저 없으면 나는 혼자 되는 건데 내 새끼 없이 살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다. 나도 문득문득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뒤돌아서면 그게 안 됐어. 미안하다, 민성아. 연주한테도 너무 미안해. 제가 어머니를 왜 모르는 척해요. 피가 안 섞이면 뭐 어때요. 저한테는 어머니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랑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결국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에 불안을 느끼셨던 겁니다. 서울대 나온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할까봐, 피 한 방울 안 섞인 잘난 아들이 자신을 버릴까봐,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아오셨던 어머니로서는 그런 게 모두 걱정되셨던 거겠죠. 물론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도 어머니의 행동들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뭔가 다른 문제가 더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이 정신적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 정신과 의사를 아는 동기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그러자 정말로 어머니에게서 문제가 발견되었더라고요. 모든 것은 불안해서 기인한 정신이상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되어 염려하던 마음이 점점 커져서 언젠가부터 상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였죠. 의부증이나 의처증 같은 의심병도 그런 맥락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조현병이 될 수도 있다니 가볍게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어머니는 누구보다 충격을 받으셨어요. 당신 스스로도 왜 이러나 싶으셨지만 정말 정신문제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결국 노망이 들어서 늙으면 죽어야지. 뭐하러 여태 살아서 내 아들 이렇게 우습게 만들고 있나. 미안하다, 민성아. 다 이 엄마가 모자라고 추해서 그런다. 미안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모자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어머니를 더 보살피지 못해서 그런 거죠. 바쁘다고 핑계댈 게 아니라 더 자주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건데, 제가 돈 잘 번다고 돈으로만 효도했네요. 저 정말 자식 자격 없어요, 어머니. 아니야, 다 내 탓이지. 네가 뭘 잘못했니? 아무튼 이제 문제도 알았고 내가 열심히 치료받으마. 치료받으면 나도 다 나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진심이세요? 어머니 정말 치료받으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의사 아들을 두고도 환자가 아픈 걸 방치하겠니?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무사히 치료받을 테니까 민성이 너도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나아져야지. 그래도 병이라고 하니 나아질 기미가 있어 차라리 다행이지 않니. 저는 혹시나 정신과 진단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부정하시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상태를 겸허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입원 치료를 동의하시며 어머니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셨어요. 혹시 그마저도 거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자식을 걱정하시는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자식을 위하는 결정을 내려주셨네요. 그리고 어머니는 거의 반년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그런 어머니를 걱정하던 남편은 거의 매일 어머니를 찾아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어머니의 치료를 도왔습니다. 물론 저 역시 자주 병원을 드나들며 어머니를 챙겨드렸죠. 사실 그동안 저를 워낙 미워하셨던 시어머니시라 제가 간다고 해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치료 덕분인 건지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붙잡고 미안했다고 말해주시는데 그 한마디에 그간의 모든 고생이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아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어쩌다 나 같은 시애미를 만나서 네가 그런 고생을 했어.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 잘해주기만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귀신이라도 씌웠던 것 같아. 거기다 우리 집 사정도 다 알았으면서 묵묵히 있어준 게 참 고맙고.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니들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어머니 이렇게 좋아지신 거 보니까 정말 좋아요.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어머니. 맞아. 내가 평생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적이 있었나 싶구나. 내려놓으면 이렇게 편해지는 것을 그 긴 세월 동안 뭘 그렇게 미련하게 치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 이제서야 눈이 맑아지고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기분이구나.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보통은 자기 문제를 알아도 회피하기 급급한데 어머니는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저희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요.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 후 어머니는 무사히 퇴원하셨고 그 후로도 불안을 줄여주는 약을 드시기는 하시다가 지금은 완전히 좋아지셔서 약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에 없이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늘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는지 저는 새로운 어머님을 뵌 것 같아 참 새로운 요즘이에요. 덕분에 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고부 갈등도 없어지고 저도 어머니를 더 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오히려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후련한지 전보다 어머니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하네요. 그런 걸 보면 오래된 가족 간에도 서로 솔직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가족 간의 화합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